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7도, 영월 영하 8도, 또 한파특보가 발효된 횡성과 평창은 영하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3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고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흐려지고 가끔 눈이 오겠지만 영동 지역은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구직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섬섬옥수가 개소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1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내과와 외과 전문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은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한 명씩 새로 채용해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처치 등 내외과적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의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의료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주성지병원이 임시 공휴일인 오는 27일 정상 진료를 이어갑니다. 이들 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노사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이들 병원의 외래 예약 환자는 별도의 예약 변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외래 진료도 평소와 같이 이어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관련 내용 강릉 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명 배우 모친 신 씨가 원주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거죠? 네, 신 씨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원주의 5곳, 경주, 울산의 각 한 곳에서 총 7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예.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텔레그램 코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성인 PC방, PC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변형해서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신 씨가 수익 분배 조건으로 운영자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직접 온라인 도박을 주도하면서 다수의 지역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 도박장 운영이 여러 곳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불법 도박장이 전국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이제 그 도박장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SNS,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이동하고 이제 서버 해외에 있는 서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IP 추적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단속이 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성적인 조직화로 해서 각 지역별로 현장 책임자나 운영자 흔히 이야기하는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두면서 이제 본인은 투자나 이익 분배 전체적인 지휘만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벌금형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전해져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렇게 전과가 있음에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불법 도박을 통해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잡혀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벌금 이상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검거를 위해서도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하지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측에서도 범죄자 측에서도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과 암호화폐라든지 온라인 결제를 우회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발각이 되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법원에서 판결했죠. 이에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해서 앞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가볍다 혹은 무겁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어떤 양형의 기준을 적용을 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벌금형의 전과가 1회밖에 없고 일정 기간 미결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은 결국 연예인 가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서 공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적 판단과 사회적 비판이 교차하고 있는데 때문에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도박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연예인 가족이나 연예인들이 연루가 되면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제고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범죄 이슈가 결부되면서 대중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이나 불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법 체계 내에서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혹은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자금 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속이나 처벌이 좀 쉽지 않은 추세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지만 이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법과 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불법 도박의 구조와 방식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인데 이 불법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자산을 송두리 있게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이나 범죄 연루,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송출되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단속을 위한 이런 국제 공조나 법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도박이 중독이 되었을 때 이제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도박 중독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고 하는 지원 체계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 불법 도박의 문제들을 폐해들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성교육 이런 거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도박 관련해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도박을 모두가 하지 않는 거겠죠.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불법 도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 불법 도박이 단순히 오락이나 용돈벌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중독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법적 사회적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에 관한 조기 예방 교육을 좀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도박 문제의 어떤 폐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피해 사례들을 좀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도박 중독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까지 좀 확대가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예방하고 단속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조금 더 이 도박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박을 그냥 게임처럼 가볍게 즐길 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불법 도박, 범죄고 네네. 처벌 대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역에 네일케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가 개소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가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내에 위치한 네일케어 매장 이 이름이 섬섬옥수라고요. 원주역점이 문을 열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지난 3일 섬섬옥수 원주역점이 개소식을 갖고 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섬섬옥수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인데요. 네. 구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번 원주역점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역내 네일케어 매장인 섬섬옥수가 운영 중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민관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이번 삼성옥수 원주역점은 DB생명보험과 협력해 추진하는데요. DB생명보험은 직접 매장에서 일할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관리부터 매장 운영까지를 총괄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사는 원주역 내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 모집 및 네일케어 훈련 등을 지원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 취업지원부 이예림 담당자에게 자세한 운영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5명의 여성 중증 장애인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원주 역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사회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직접 네일 케어를 받으면서 굉장히 세심하고 또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주역에서 KTX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일아트에 관심이 있거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삼성옥수 원주역점에서 다양한 네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삼성옥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옥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용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삼성옥수 매장에는 서울 맞춤훈련센터에서 전문 네일 케어 교육을 이수한 5명의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역 내부에 들어서면 삼성옥수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면서 한 타임당 3명 정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역의 KTX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당일 승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에서 삼성옥수를 검색한 후에 채팅방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후에 매장에 방문해서 승차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네일 서비스를 받는 데는 보통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역에 도착했을 때 가볍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훈련 끝에 일을 시작한 이 근로자분들도 만족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옥수 원주역점에서 일을 시작한 근로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손 네일 케어며 그다음에 폴리시 컬러 발라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매너 교육도 받았어요. 그래서 고객 응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만족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저희는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심지어는 전문 네일샵처럼 잘해요 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고객님들을 위해 만족을 제공할 것이고 원주역 삼성옥수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KTX 열차 당일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들이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무료로 장애인 근로자가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삼성옥수.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는 이번 삼성옥수 원주역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지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중증 장애인에게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원주역 이용하실 때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옥수 원주역점 운영을 맡은 DB생명보험 외에도 장애인 채용 경험이 적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일자리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니 뜻이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 사업이 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취지가 참 좋은 삼성옥수의 원주역 개소 소식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의 남재현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이 지난해 12월 도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획득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 인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니세프에서 이를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최고 단계인 상위 단계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는 우리 군이 아동 권리 정진과 복지 향상 등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평가 항목들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런 결실을 맺게 됐을까요? 우선 계획 수립 시에 아동 참여 활성화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요. 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어린이 기자단 운영 등의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고려한 공중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지역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물놀이 광장 등 아동 공간 확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상위 인정 기간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고요. 인정 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에 상위 인정 갱신을 신청해서 계속해서 아동 친화도시 상위 인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횡성군은 이에 앞서 2020년에는 역시 도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럼 당시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됐던 걸까요? 예, 당시에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업무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 아동 의견 수렴 과정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도내 최초 상위 단계 인증 획득이라는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됐는데요. 축하드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 단계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예, 2020년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우리 군은 2024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네. 2022년에는 아동 친화도 표준 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 인식 수준과 만족도 등을 파악했고요. 23년에는 아동 요구 우선순위 조사와 아동 영향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24년 2월 2028년까지의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유니세프 상위 단계 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고요. 9월에 서면 심의와 11월 대면 심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12일에 상위 단계 인정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이번 인증이 실질적으로 횡성 군민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군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 성과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도 알려주시죠. 예,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28년까지 42개의 추진 전략을 세워서 아동의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 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아동 권리와 아동 보호, 아동 공간과 아동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를 통해 횡성군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고장으로 거듭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인증으로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횡성군이 올해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과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해들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무엇인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군은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같은 아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것이고요. 드론 요리 자격증반 운영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동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요. 아동 참여 활성화와 아동 눈높이에서의 행정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 모두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2개 추진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형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횡성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추진할 계획 더 못다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등성에 있는 그 아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의 남재현 팀장이었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